반갑습니다. 12월 20일 월요일 아침 김경민의 경영벙커 경영자 여러분들에게 하루하루 한 꼭지 정도씩은 좀 배울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자 시작한 경영벙커 벌써 3주차가 됐습니다. 이번 주가 벌써 연말입니다. 이번 주 끝나고 다음 주면 이제 새해가 다가오는데 연말이 될 때 주변 사람들 좀 돌아보십니까? 이번 주가 뭐 성탄절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페리스나비다. 시흥탄지 콰일러. 아주 뭐 복된 성탄 되십시오. 뭐 이렇게 서로 축하도 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선물도 좀 주고 저희도 저희 주변에 건물 주변에 좀 돌아보아야 할 저희가 단골로 찾아가는 뭐 식당이라든가 이 주변의 분들을 위해서 선물 준비해서 뭐 내일 모레 정도면 아마 이렇게 들고 돌아다니게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특별히 이제 약자분들, 사회적으로 좀 약하다고 여겨지시는 분들에게 좀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성탄절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연일 그 삼성전자 인사제도 개편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계속 언론이 그것을 받아 적어주죠. 기자들이 의미 있다고 여기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것은 결과적으로는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그리고 정부, 관공서들이 변화하는 것은요, 결국 이렇게 내려오거든요. ESG를 우리가 그냥 간과할 수 없는 이유, 제가 말씀드렸었죠. 결국 이렇게 넘어오게 돼 있습니다. 도미노 현상처럼 넘어와요. 삼성전자 인사제도 개편이 언더백 기업 경영자에게 미치는 영향, 이렇게 오늘 제목을 뽑아봤는데요. 삼성은 계열사가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가장 중심이 이제 삼성전자이죠. 이재용 부회장의 리더십이 시험대에 올랐다. 사실은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안으로 들여다보면 이재용 부회장의 리더십도 중요하지만 각 계열사의 대표, 사장들이 갖는 리더십들이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이번에 삼성전자의 이제 리더로 발령 받으신 분이 이제 경계현 사장이죠. 뭐 사실 이제 가인지에서는 올해 삼성전기 OKR 컨설팅을 진행하면서 삼성전기 쪽에서 경험한 경계현 사장의 리더십이 있었습니다. 에자일 기반의 OKR 프로젝트를 생각해 보세요. 삼성이 뭐가 아쉬워서 맥킨지랑 컨설팅을 하지 가인지랑 컨설팅을 했겠습니까? 글로벌 컨설팅 회사랑 해야죠. 그런데 왜 작은 기업들을 중심으로 이렇게 컨설팅을 해왔던 가인지를 왜 선택을 했을까요? 그거는 어떤 그 절박함에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기업이 관료화되지 않고 정형화되지 않고 생산성이라고 하는 게 참 그것도 신기합니다. 올해 4%면요 내년에도 한 5% 나오고 6% 나오고 5% 나오고 그대로 가요. 이게 참 그 유지하는 것도 쉽지 않죠. 그런데 그렇게 가서는 안 된다라고 판단을 하고, 가장 먼저는 우리가 뭐 삼성전기 입장에서는 삼성전자를 바라볼 때 굉장히 생산성 높은 조직입니다. 아무래도 전기 쪽이 제조고 전자 쪽은 그걸 포괄하는 개념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좀 마음속에 삼성전기 직원들 마음속에 삼성전자의 생산성을 한번 뛰어넘어 보자 라고 하는 하트가 있다는 것을 이분이 빨리 캐치를 하셨어요. 그래서 직원들에게 5대 가치를 먼저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 리스펙트 한다는가, 뭐 어떤 진심으로 간다든지 성장 마인드셋, 하모니, 그리고 기술 중심이라고 하는 잡았는데, 사실은 이제 삼성전기 본사를 가보면 수원에 가보면요, 뭐 고개만 돌리면 다 이게 있어요. 뭐 화장실 가도 있고요, 뭐 입구에 가도 있고요. 거기는 뭐 카메라로 찍으면 안 되는 공간이라서 여러분들에게 뭐 보여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아무튼 뭐 고개만 돌리면 다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성장 마인드셋, 가장 중심에 이게 있거든요. 성장 마인드셋이 가운데 있어요, 가운데. 그게 이제 가장 중요한데, 우리도 한번 잘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 갖고 가보자 라고 하는 것으로 5대 가치를 가장 먼저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매주 목요일 날 썰톡을 했어요. 1시 반부터 1시부터 2시까지 1시간 동안 매주 했습니다. 이게 매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처음에는 사장이 직접 하다가 임원들이 나누고, 뭐 저도 그 시간 1시간을 배정을 받아서 전 직원들에게 썰톡을 했어요. 근데 뭐 무시무시 하더라고요. 거기에 이제 온라인으로 하기 때문에 썰톡을 하는데 밑에 채팅이 올라오는데 다 그 익명입니다. 사내 블라인드 같은 거예요. 다 익명이에요. 올라오는 내용들을 보면요, 뭐 강사님은 뭐 이렇지만은 뭐 이러지 않습니까? 뭐 처음에는 저도 적응이 안 돼가지고 그 톡이 뭐 강의를 진행하기 어려울 정도로 막 올라오더라고요. 뭐 수천 명이 쓸 시간이 듣는 거니까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경영자 할 때도 똑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자유로운 미팅과 유연한 어떤 조직화, 뭐 이렇게 임원끼리 만나다가 뭐 팀장을 같이 만나기도 하고, 팀장과 그룹장과 파트장과 임원과 사장이 같이 만나기도 하고, 현장 가서 만나기도 하고, 굉장히 유연한 리더십을 발휘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뭐 그 리더십을 인정을 받은 거죠. 그리고 현장에서의 변화도 좋고, 그리고 이제 열심히 해보자 하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이렇게 호응을 많이 얻었죠. 그런 관점에서 경계현 사장이 삼성전자의 최고 경영자로 CEO로 발령을 받아서 한 지금 2주 정도가 지났습니다만, 2주 동안 나온 언론에 나온 어떤 이런 어떤 변화나 가능성에 대한 어떤 혁신의 가능성, 기대감, 이런 것들만 해도 뭐 수백 사례가 넘는 것 같습니다. 그 자체만으로도 주가가 올라갈 정도죠. 그런 관점에서 보면요, 조금 우리가 좀 봐야 됩니다. 한 기업의 사례라고 치부하기에는 너무 많습니다. 어떤 의미 있는 알맹이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일반적으로 이제 실력 중심으로 가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삼성은 예전부터 원래 직급제 폐지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앞쪽에 이렇게 4번이 있거든요. 4번이 있는데 그 4번을 없애버리고 올 프로로 갔어요. 그냥 모두가 올 프로고, 누군가를 검색하면 몇 년도에 입사했는지 그걸 완전히 다 없애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신입사원도 프로고, 임원도 프로예요. 그냥 똑같습니다. 그렇게 이제 부르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최소기간 폐지를 한 겁니다. 승진 최소기간 폐지를 했고요. 직책 발령의 최소기간도 폐지한 겁니다. 그러니까 실력이 있으면 누구라도 어떤 의미 있는, 거기는 이제 현재까지는 팀장, 그룹장, 파트장 이렇게 되지만, 누구라도 파트장을 맡을 수도 있고 그룹장을 맡을 수도 있고 그 위에 팀장, 오늘날로 치면 뭐 한 2, 4급 정도 되겠죠. 제가 이렇게 설명하는 것도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그 개념 자체가 없어진 겁니다. 그리고 이제 MZ세대의 리더십을 부각시켰습니다. 그 MZ, 아주 이제 30대에서 40대 초반까지의 리더들을 주요한 포지션에 발령을 계속 내고 있죠. 그리고 이제 여기는 계속해서 상호 존칭입니다. 이렇게 반토막말 이랬어? 뭐 이런 표현을 안 쓰는 겁니다. 제가 이제 올해 갔더니 이렇게 곳곳에 이렇게 배너들이 있는데, 어색하지만 하다 보면 편해져요. 상호 존칭. 이런 포스터들이 중간중간에 많이 있어요. 사무실 중간중간에 보면. 그게 뭐냐면 지금도 이제 어색한 거죠. 삼성 전기 쪽에서도 어색하다 이런 거에 반증이기도 하고, 전자 쪽에서도 상호 존칭하는 문화, 이런 것들이 어떤 이야기입니까, 이게? 인사제도의 핵심은 실력주의라는 겁니다. 실력주의 반대말이 뭡니까? 연공주의, 네, 서열주의, 직급주의, 뭐 이런 것들이 반대말입니다. 철저하게 실력을 중심으로 해서 실력 높은 사람이 중요한 위치에서 더 열심히 일하고 더 좋은 결과를 낼 수 있게 가겠다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이게? 삼성전기는 전자의 생산성 한번 뛰어넘어보자 했지만, 전자는 어디를 뛰어넘어요? 네, 실리콘밸리 생산성 한번 뛰어넘어보자. 아니, 꿈의 20% 영업이익, 애플이 가장 좋았을 때 20%도 넘었잖아요. 꿈의 20% 영업이익 한번 가봅시다. 아니, 신입사원 연봉 1억 못 줄 리 없는 거잖아요. 그렇게 한번 앞쪽에서, 우리나라의 대표 기업인 거잖아요. 앞쪽에서 쭉쭉쭉쭉쭉쭉 진도를 좀 빼보자. 우리가 한번 해보자. 성장하는 기업에 성장하는 직원들의 문화를 만들어 봅시다. 라고 이제 지금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주부터인가요? 지난주부터인가 수요일 날 이제 삼성 전기 쪽에 했던 썰톡, 서스데이 토크와 같은 것을 여기서 이제 웬톡이라고 그럴까요? 뭐 아무튼 이름은 아직 공모 중이라고 제가 들었습니다만, 아마 그런 방향으로 이동해 가는 겁니다. 계속해서 이제 인사제도는 전략을 서포트합니다. 전략과 비전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인사제도가 결정이 되는 것이지, 인사제도를 결정해 놓고 전략을 잡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이제 많은 경우 현장을 다니다 보면 경영자 여러분들이 전략적인 목표와 방향성이 없이 하던 대로 인사를 계속 가는 경우 많이 봅니다. 또는 인사 제도를 세팅해 놓고 전략을 잡으려고 그래요. 발령을 내놓고 또는 승진도 다 해놓고 전략에 대해서 나중에 생각해요. 꼭 그럴 때도 있습니다. 너무나 사람이 없을 때는 그럴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방향성은요, 우리가 품질 중심으로 갈 거냐, 개척 중심으로 갈 거냐, 기존 사업 중심이냐, 새로운 사업 중심이냐, 전략적인 방향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경영자들은요, 사실 1년 내내 이런 생각하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방향성이 나왔다 그러면 그 방향성에 맞게 인사제도를 갖습니다. 뭐 제 조카가 독일에서 한 12년 정도 살다가 독일 회사에서 다니다가 한국에 들어왔어요. 한국에 들어올 때 이제 LG로 이제 입사를 했어요. 근데 여러분들 뭐 그런 이야기 들어보셨죠? 그 인재 경영의 삼성, 인화 경영의 LG, 뭐 엘리트주의의 삼성, 그리고 이제 팀워크 중심의 LG, 이런 얘기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저도 이제 LG 계열사 몇 군데로 올해 이렇게 가서 임원들도 만나고 여러 이런저런 이야기 했습니다만, 확실히 차이는 있더군요. LG는 여전히 뭔가 인화적인 요소들이 꽤 많아요. 삼성 기업의 사무실 가보면요, 벽이 깨끗해요. 일단 뭐가 없어요.
깨끗합니다. 심플해요. 그리고 뭐 5대 같이 뭐 정해진 것만 붙어 있어요. 근데 이제 LG를 가보면 LG 사무실 벽을 보면요. 이렇게 기본적으로 좀 아기자기합니다. 제가 모든 LG를 가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아기자기해요. 이렇게 지난 봄에 갔던 사진도 좀 몇 장 붙어 있고 그 다음에 뭐 누구 결혼했는데 누구 결혼 축하한다는 뭐 매직 글씨도 좀 있고 막 그런 분위기가 좀 다르긴 다르더군요. 그런데 이제 전체적인 방향성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회사의 전체적인 방향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팀워크가 중요하고 안정적으로 가는 것이 좋으니까 어떤 조직적 안정감을 추구하세요? 또는 우리는 그대로 이대로 가면 괜찮아 뭐 이러세요? 조금 그거 아닙니다. 조직적 안정감이 아니라 심리적 안정감이 필요하거든요. 심리적 안정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변화하고 목표를 향해서 우리 모두가 다 달려가는 사람이에요 라고 하는 컨센서스, 연대감, 유대의식, 여기서 오는 안정감이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한번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에자일 기반의 OKR은요. 에자일 기반의 OKR은 삼성전기 쪽에서 성공적으로 이렇게 진행이 됐다고 판단을 하고 있죠. 그래서 저희 팀에서도 삼성전자 쪽에서 오는 요청에 대해서 삼성전자는 10만 명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뭐 도저히 컨설턴트가 들어가서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죠. 그래서 저희도 다 DT화를 했습니다. 온라인으로 콘텐츠를 만들어서 제공을 해주고 꼭 필요한 경우 에자일 OKR 코치가 가서 돕는 그런 형태로 이제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가장 첫 번째 경계현 사장이 직원들에게 던진 이야기가 뭐냐면 에자일 기반의 목표 관리예요. 에자일 기반의 조직화입니다. 에자일 기반의 교육 인프라고 에자일 기반의 소통 문화예요. 그러니까 관리의 삼성 이 단어 아시죠? 뭐 긍정적인 면도 있고 약간 뭐 이렇게 부정적인 면도 없지 않아요. 그러나 그것을 좀 뛰어넘어서 실리콘밸리가 지속적으로 성장을 해내는 그런 문화들을 받아들여서 우리가 에자일을 기반으로 한 목표 관리하자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인사 제도와 조직 구조와 시스템과 부서가 있고 목표가 있는 게 아니라 목표가 있은 다음에 나머지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바꾼 겁니다. 경영자 여러분들 내년도에 목표가 명확하세요? 그 목표에 맞는 조직으로 구성하고 계세요? 조직이 있으니까 그 조직에 맞는 목표를 정하세요. 이거 바꾸란 이야기가 에자일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그 목표를 3개월 단위로 쪼개서 관리하면서 검증하면서 가자는 이야기가 OKR이잖아요. 이게 본질입니다. 물론 이걸 수행하기 위해서는요. 조직 구조, 조직의 목표 관리 방법은 목표 관리 능력과 붙어 있어요. 조직이 가진 목표 관리의 방법론은 구성원들이 가지고 있는 목표 관리의 역량과 밀접하기 때문에 한꺼번에 다 우리도 삼성처럼 가겠다. 아이고 그러지 마세요.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근육과 붙어 있습니다. 두 번째, 조직화하는 거. 삼성도 지금 조직화를 계속해서 바꾸고 있습니다. 유연하게 바꾸고 있고 최소 기간도 없애버리는 정도입니다. 여러분 회사의 조직 구조, 전략이 바뀌면 조직 바꾸셔야 돼요. 사람을 먼저 놓으시고 겸임 필요하다면 할 수 있습니다. 바꿀 수 있으니까요. 그거 보셔야 됩니다. 교육, 커리큘럼과 프로그램 방식으로 가지 마시고 뒤쪽에 교육 뱅크 방식으로 가셔야 된다는 거. 내 앞에는 오직 과업과 목표와 성과가 있고 그 뒤에 교육이 있어야 되지 내가 올해 교육 뭐 받아야 되네 교육 자체가 목적이 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교육에 대해서 저도 HR 출신입니다만은 교육은요 이제는 스낵이 됐습니다. 교육 자체가 영화가 아니에요. 영화관을 가서 영화를 보고 스낵은 손으로 이렇게 봐요. 내 눈은 영화를 보고 있어야 되잖아요. 고개를 숙여서 스낵을 보면 영화 놓칩니다. 마치 회사에서 교육도 이렇게 돼야 되거든요. 교육은 스낵화돼야 됩니다. 필요하면 먹는 거예요. 이거 안 먹고 영화 재밌게 보고 성과 내고 목표 달성했다. 그거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근데 저걸 제대로 하려고 그러니까 스낵은 필요해요. 그래서 저희 영상도 계속해서 스낵화 시켜드리잖아요. 제가 아침에 경영벙크 할 때마다 이 파일, 제가 손글귀 처리한 것까지 파일을 다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 회사에서 제 이야기를 들으신 다음에 직원들에게는요, 물론 이 영상을 틀어주는 방법도 있습니다만, 경영자가 여러분 회사의 성격과 속성에 맞게끔 소화하셔서, 우리 회사는 이러이러한 방향으로 가고 싶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냐? 마치 경 사장님이, 서스데이 토크, 웬스데이 토크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시라는 이야기예요. 그때 사용하시라고 파일을 보내드립니다. 유튜브는 파일 전송이 안 돼요. 파일 다운로드가 안 되니까 아래 내려가시면 메모칸에 각캠이 있어요. 각캠 들어가시면은 간단하게 회원가입하시면 파일 다운로드를 받으실 수 있고 지나간 것까지 다 파일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으니까 거기 가셔서 보시면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시고요. 연결되어서 각캠에는요. 저희가 가지고 있는 한 300개 정도 이상의 경영자에게 필요한 강의와 관련된 양식,
그 다음에 강의 파일들 이런 게 다 있습니다. 그거는 뭐 유료 한 달에 굉장히 저렴한 비용으로 컨설팅 회사의 파일들, 자료와 양식들, 데이터베이스들 뭐 이렇게 승진 쳐보세요. 그냥 쫙 수십 개가 뜨잖아요. 뭐 연봉 치시면 또 막 뜹니다. 그런 거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는 사이트니까 가능하면 유료 멤버십으로 가입하셔서 그런 것들 충분히 이렇게 제대로 배우시면서 가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어쨌든 에자일 기반의 OKR과 심리적 안정감을 추구해야 된다라고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언론에서 이걸 받아주는 이야기는 뭐냐면 지금의 경영에 관한 시대 정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 보시기 바랍니다. 게다가 무기명 사내 토크까지 있어요. 웬만한 경영자 여러분들 자플래닛 때문에 마음 상할 때 있으시고 뭐 그러시죠. 그리고 뭐 한번 들어가서 막 저한테 전화 옵니다. 찾아오시기도 하고 뭐 이럴 줄 몰랐다. 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신입사원 뭐 지원자가 한 명도 없어졌다. 뭐 이런 이야기에 엄청난 이 악플 달리는 거잖아요. 근데 이 경계현 사장은요. 무기명 사내 토크를 아예 만들어버린 거예요. 사내 블라인더를 그냥 여기서 해라 그냥 여기서 그냥 마음대로 이야기해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톡을요 다 봐요. 뭐 수백 건이 올라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다 답을 합니다. 할 수 있는 건 하고 노력해 보겠다. 잘 모르겠다. 다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10만 명 조직의 수장도 이렇게 직접적인 소통을 합니다. 경영자 여러분, 사무실에서 할 말 있으면 사무실 문은 항상 열려 있으니까 들어와서 이야기하세요. 아이고 그런 이야기 하지 마세요. 톡으로 받으세요. 톡으로. 그리고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셔야 됩니다. 단계 걸치라고 하지 마시고 직접적인 소통은 직접적인 소통대로 하시고 리더들에게 리더십을 가르쳐야 될 것은 가르치시고 그 두 가지 항상 빠지지 마시고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걸 리더십 살롱, 리더십 라운지, 라운지와 살롱 두 개를 같이 하는 것이 지금의 대세입니다.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하이퍼 퍼스널라이제이션 리더십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야기하시고 또는 개별적으로도 살롱에서 이야기하시고 살롱은 다 못 만나니까 리더들 R1들 만나시라고 말씀드렸어요. 이전에 관련된 경영 벙커 참고하시면 좋아요. 마지막으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에자일 기반의 OKR이든 심리적 안정감이든 그 출발점은 비전에서 옵니다. Why? 왜 그래야 되는데요? 나 이대로 괜찮았어요. 아유 갑자기 왜 그러세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럴 수 있습니다. 인간의 70% 이상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먼저 뭐가 필요하냐면 성장하는 기업에 성장하는 직원이라고 하는 어젠다를 던진 겁니다. 실리콘밸리의 생산성을 한번 넘어보자 라고 하는 어떤 그 마음이 삼성전자에 근무하고 있는 나름대로 우리나라 최고의 기업에서 근무한다는 자부심 속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다른 데 보지 말고 우리가 전 세계의 리더십 차원에서 우리가 경쟁하고 있는 실리콘밸리 기업들 한번 뛰어넘어보자. 그들의 생산성 우리 뛰어넘어보자 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이것이 뒤쫓아오는 중국 그리고 다시 정신 차리고 있는 일본, 그리고 앞에서 더 진도 빼고 있는 유럽이나 미국의 기업들의 생산성, 그들의 전문성, 그들의 어떤 탁월함, 이런 것들을 우리나라의 기업으로서는 뭐랄까 도전해 볼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어젠다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틀림없이 삼성전자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의 마음속의 불씨를 폭발시켜 줄 수 있는 그런 요소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저희 팀도 저희는 언더백 기업 돕는 회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저희들의 하트가 있어요. 그런데 처음 저희 쪽에 연락이 왔어요. 삼성에서 연락이 왔을 때 사실 고민했습니다. 저희들 삼성 한다면 저희의 우수한 요원들 그쪽으로 빼야 되는데 걱정됩니다. 얘기했더니 그쪽의 매니저님이 그런 알고 있다. 이미 다 조사를 했더라고요. 가인지가 그런 마음으로 한다는 거 안다. 그래서 오히려 전화한 거다. 근데 가인지가 다른 기업들 많이 하는 것도 의미는 있지만 삼성과 같은 기업이 여기를 우리를 차라리 도와줘서 우리가 정말 주변 사람들을 존중하고 우리가 혁신해 가는 것이 한국 사회의 비즈니스 변화를 이끄는데 오히려 그게 더 도움이 될 수 있지 않겠냐. 이렇게 저를 오히려 격려하더라고요. 올 여름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컨센서스, 약간의 약속이죠. 그런 것 속에서 한 6개월 정도 달려왔고 결과가 좋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또 연락이 와서 사실은 저 개인적으로는 좀 아직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블랙홀이거든요. 집중해 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름대로의 전략과 방향은 있습니다만 제 마음속으로 언더백 경영자들을 돕겠다라고 하는 우선순위, 그 프라이어리티가 변경되지 않고 최소한 저는 이쪽에 제 시선과 관심을 놓지 않고 있으면서 최고의 요원들을 모아서 또는 전문가들과 함께 삼성전자의 변화를 옆에서 같이 보고 함께 하려고 마음먹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 변화를 언론을 통해서도 아마 보실 수 있고 저를 통해서도 이렇게 내용 클라이언트사의 비밀이기 때문에요. 그 자세한 내용은 다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어쨌든 오늘 김경민의 경영 벙커 2021년 올해 경험한 삼성전기의 변화 다이나믹하고 굉장히 이렇게 아름다운 것들이 꽤 많이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나면 말씀드릴 시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실력 중심입니다.
비전이 있으면 그 비전에 맞는 사람들을 모아서 함께 하는 것이 경영의 본질이지 않습니까? 실력 중심으로 옮겨갔습니다. 여러분들 경영 트렌드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을 겁니다. 감을 좀 잡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에자일 기반의 OKR, 저희는 AOKR이라는 표현을 씁니다만 AOKR의 방향성으로 여러분들이 내년도에 목표를 잡을 때 철저한 예측과 관리와 통제와 평가, 제발 예, 맞지도 않고요. 맞지도 않고 더 이상 그런 것이 인간을 존중하지도 않고요. 이게 보편적으로 옳은 것도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역사적으로 길게 볼 때도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관리, 통제, 평가 이 방식에서 기회, 도전, 지원, 서포트의 그 패러다임으로 물론 어려운 거 압니다. 그러나 이미 굉장히 어려운 환경에서 크고 작은 기업들이 전통적인 제조업에서 IT 기업까지 변화에 한 단계 성공해 가고 있는, 제가 오늘 또 삼성전기 말씀드린 거 제조 기반입니다. 공장은 돌아가야 된다예요. 그래서 이런 말씀도 드리는 겁니다. 경영자 여러분들 격려해 드립니다. 힘내시고요. 틀림없이 이런 방향으로 이동해 갈 때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요, 그 마음속에 적극적인 성장 동기가 다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인간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 그 형상 중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창조성이라는 거거든요. 창조성. 새롭게 해보고 싶은 욕구가 있어요. 자기 마음속에. 그런 것들을 자극하고 그 성장 동기를 적극적으로 불러일으켜주고, 또 이 브라이트 사이드 이펙트, 사람 잘한다 이 선조들의 속담이 농담이 아닙니다. 그런 방향으로 경영의 어젠다를 잡으시고 격려하시면서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Do everything in love. 오늘 하루도 그리고 이번 주 한 주간도 비즈니스는 사랑입니다 라는 마음으로 여러분 경영에 복이 있으시고 섬기시는 기업들 잘 되시기를 빌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화이팅 하세요.